혹시 타코 트레이드라고 들어보셨어요? 타코. 트럼프는 항상 물러난다는 뜻입니다. 월스트리트에서 붙인 이름이에요. 관세 때도 그렇고 이번 이란 전쟁에서도 그랬죠. 폭격 데드라인 2시간 전에 휴전을 선언했고 어제도 연장 안 한다고 했다가 같은 날 연장했습니다. 시장은 이 공식을 믿고 사상 최고를 찍었어요. 근데 봉쇄는 안 풀렸고 유가는 100달러를 찍었습니다. 이 공식이 영원히 통할까요? 오늘도 놓치면 안 될 정보 나나의 시선에서 짚어드릴게요. 제가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이란의 통일된 제안이 나오느냐가 다음 방향을 결정한다고요. 어제 새벽에 트럼프가 휴전을 연장했어요. 이란 정부가 심각하게 분열돼 있다. 통일된 제안을 내놓을 때까지 연장한다고 했습니다. 근데 봉쇄는 안 풀었어요. 그런데요, 휴전을 연장한 바로 그날 오후에 실탄이 날아갔습니다. 이란 혁명수비대가 호르무즈 해협에서 상선 3척에 발포를 했습니다. 컨테이너선 한 척은 선교에 심각한 손상을 입었고요. 2척은 납포돼서 이란 해안으로 끌려갔어요. 전쟁이 시작된 이후 이란이 상선을 납포한 건 이번이 처음이에요. 백악관은 어떻게 반응했냐면요. 이건 미국 선박도 이스라엘 선박도 아니다. 이란이 해적질을 하고 있는 거다. 휴전 위반으로는 보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트럼프도 직접 말했는데요. 이란은 재정적으로 무너지고 있다. 호르무즈를 당장 열고 싶어 한다. 브렌트는 이 납포 소식에 1.8% 넘게 뛰면서 101달러를 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새벽에 백악관이 한 단계 더 올렸어요. 이란이 농축 우라늄을 넘겨야 한다. 백악관이 이번에 공식적으로 조건을 못 박은 거예요. 휴전 연장에 시한도 두지 않았어요. 끝나는 날짜가 없다는 건데요. 달러도 그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달러 인덱스가 98.58로 올랐거든요. 왜냐하면 전 세계 중앙은행들이 전부 기다리자 모드에 들어갔거든요. 연준, 유럽 중앙은행, 일본은행, 영란은행, 캐나다 중앙은행까지 다음 주에 금리를 움직일 곳이 하나도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시장은 올해 연준금리 인하 확률을 28%밖에 안 보고 있어요. 시장은 트럼프가 물러설 거니까 매수하고 있었는데 휴전 다음날 실탄이 날아간 거예요. 시장이 안 빠지면 트럼프가 물러설 이유도 사라져요. 그래서 이거 하나만 기억하세요. 주식은 사상 최고를 찍었지만 호르무즈에서는 실탄이 날아가고 있습니다. 성장주 들고 계신 분들 유럽 쪽 얘기도 들으셔야 해요. 독일 정부가 어제 성장률 전망을 반으로 잘랐습니다. 올해 1% 성장할 거라고 했던 걸 0.5%로 내렸어요. 내년도 1.3%에서 0.9%로 낮췄고요. 물가 전망은 오히려 올렸어요. 2.7%. 유럽 최대 경제대국이 성장은 내리고 물가는 올리는 조합을 공식화한 겁니다. 독일 경제장관이 직접 얘기했어요. 중동 사태가 구조적으로 약해진 독일 경제에 또 한 번 타격을 줬다. 독일의 중앙은행도 같은 날 경고했죠. 1분기는 버텼지만 2분기부터 에너지 가격, 공급망, 수출, 시장 금리가 전부 부담이 된다. 이건 독일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EU 집행위가 에너지 충격 긴급 대응 패키지를 꺼냈거든요. 전기세를 가스보다 낮추는 세제 개편, 여름철 가스 비축 공조, 제트연료 재고 대응까지 에너지 쇼크가 시장 이슈를 넘어서 정부가 직접 나서야 하는 문제로 넘어간 거예요. 터키 중앙은행도 금리를 37%에 묶었어요. 에너지 가격의 2차 인플레 효과를 면밀히 본다고 했거든요. 금리가 37%인데도 못 내리는 거예요. 한국도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높으니까 이 흐름은 남의 일이 아닙니다. 기름값에서 물가로, 물가에서 금리로, 금리에서 성장주 부담으로 이 골이 이제 유럽 정책 레벨까지 올라왔습니다. 유럽이 이걸 정책으로 인정하기 시작했다는 게 오늘의 핵심이에요. 하지만 전부 나쁜 소식만 있던 건 아닌데요. 어제 실적이 3개 나왔는데 가장 놀라운 건 여러분이 좋아하실 테슬라입니다. 매출은 컨센서스 수준이에요. 223억 9천만 달러. 근데 현금 흐름이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시장은 테슬라가 이번 분기에 14억 3천만 달러를 태울 거라고 봤거든요. 근데 실제로는 14억 4천만 달러를 벌어들였어요. 마이너스가 예상됐는데 플러스가 나온 거예요. 시간에서 곧바로 반영이 돼서 3.4% 올랐습니다. 핵심은 이거예요. 테슬라가 자율주행이랑 로봇에 엄청나게 돈을 쓰고 있잖아요. 그 투자를 계속할 수 있느냐는 결국 현금이 있느냐의 문제인데 이번 분기에는 아직 시간이 있다는 답이 나온 거예요. 여기에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줄여서 TI라고 하는데요. 이것도 되게 좋았어요. 2분기 매출 가이던스를 50억에서 54억 달러로 올려서 제시했는데 시장 예상이었던 48억 6천만 달러를 크게 웃돌았어요. 데이터 센터와 산업용 칩 수요가 강하다는 거예요. 시간외에서 반영돼서 8% 넘게 올랐습니다.
ABB라는 스위스 산업재 회사도 같은 날 사상 최고치를 찍었어요. 1분기 주문이 113억 달러로 역대 최대였는데 데이터 센터 전력 수요가 끌어올린 거예요. AI 인프라 수요가 침만이 아니라 전력 자동화까지 번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그런데 같은 날 정반대 방향도 나왔습니다. 서비스나우인데요. 구독 매출은 22% 성장했어요. 나쁘지 않아 보이죠? 근데 중동 대형 계약이 전쟁 때문에 지연됐다고 했어요. 구독 매출 성장률에서만 약 0.75%포인트를 까먹은 거예요. 연간 가이던스는 오히려 올렸는데도 시간외에서 약 14%를 급락했습니다. 이게 뭘 보여주냐면요. AI 칩 수요는 전쟁을 뚫고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소프트웨어 대형 계약은 전쟁이 클로징을 직접 늦추고 있어요. 같은 기술 섹터 안에서도 완전히 갈리는 거예요. 한국 반도체는 어느 쪽이었을까요? 오늘 답이 나왔습니다. 투자에 관심 있는 분들이라면 알아야 할 데이터를 매일 정리해드리고 있는데요. 구독, 알림 설정 해두시면 놓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한국은 어땠느냐? 오늘 아침에 한국 1분기 GDP 속보치가 나왔어요. 전기 대비 1.7%, 전년 대비 3.6%, 시장 전망은 1%였는데 한은 자체 전망 0.9%에 거의 두 배가 나온 겁니다. 2020년 3분기 이후 22분기 만에 최고치예요. 3월 반도체 수출이 151% 늘어서 328억 달러를 찍었거든요. 그게 성장률에 그대로 꽂힌 거예요. 에너지 충격에도 반도체가 버텼다는 게 숫자로 확인된 겁니다. 근데 성장률만 보면 안 되는데요. 신현송 한은 총재가 취임하면서 말했잖아요. 이란 전쟁이 물가 상방 압력과 성장 하방 압력을 동시에 키우고 있다고요. 금리를 내리자니 물가가 걱정이고 올리자니 경기가 걱정입니다. 이 딜레마는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케빈 워시도 같은 덫에 걸려있죠. 이런 분석이 어제 나왔는데요. 제목이 이래요. 여기 보시면 워시의 불가능한 임무라고 되어 있죠. 인플레를 잡으면서 트럼프를 만족시키라는 건데요. 1년 기대 인플레이션이 4.8%까지 뛰었어요. 시장은 올해 안에 연준이 금리를 내릴 가능성이 반도 안 된다고 보고 있어요. 정치적으로는 금리 인하 압박을 받는데 경제적으로는 인플레가 다시 올라가는 환경에 놓여 있습니다. 새 의장이 와도 금리가 드라마틱하게 바뀌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달러 환율도 쉽게 빠지기 어려운 상황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럼 추적 신호 5가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란의 통일된 답변, 농축 우라늄. 백악관이 조건을 올렸어요. 이란이 응하느냐가 유가, 달러, 주식 방향을 결정합니다. 두 번째, 호르무즈 봉쇄. 어제 실탄이 날아가고 두 척이 납포됐어요. 봉쇄가 풀리지 않는 한 유가 하방은 어렵습니다. 세 번째, 유럽 경기 하방. 독일이 성장률을 반으로 잘랐잖아요. 2분기부터 에너지 충격이 본격화됩니다. 네 번째, 실적 분화. TI, 테슬라는 강했지만 서비스나우는 중동 전쟁으로 계약이 지연되면서 14% 급락했습니다. 같은 기술주라도 전쟁 노출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다섯 번째, 한국 1분기 GDP. 전기비 1.7%가 나왔죠? 전망의 두 배였어요. 반도체는 버텼다는 겁니다. 근데 2분기부터 에너지 충격이 본격 반영이 돼요. 이 성장률이 유지될지가 관건입니다. 주식은 오늘 사상 최고를 찍었어요. 근데 호르무즈에서는 휴전 다음날 실탄이 날아가고 배가 납포되고 있어요. 주식이 맞는지 호르무즈가 맞는지 한국 GDP는 전망의 두 배가 나왔거든요. 2분기에서도 이게 유지될지가 핵심이겠죠? 오늘은 여기까지 준비했고요. 내일도 알찬 데이터로 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